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축소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명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부인과의 이런 미용 수술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수술이죠. 질축소술 뭔지 알아요? 안에 헐거워진 거를 축소시켜주는 수술. 맞아요. 그거예요. 늘어난 질 자체를 좀 이렇게 다시 좁게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질 후벽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질은 사실 이제 점막이랑 근육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늘어난 질은 이제 딱 한 가지 층만 다시 교정을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개를 해가지고 점막을 박리하고 근육을 박리해서 층을 다 일일이 좁혀줘야지 탄탄한 질 모양이 교정이 돼요. 그거를 질축소 수술이라고 하는데 일명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죠. 그럼 질필러랑 이쁜이 수술이랑은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은 수술에 대한 허들이 높으니까 수술을까지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쁜이 수술이 효과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쁜이 수술까지 가기 좀 겁나시는 분들이 그 전 단계로 생각을 하는 게 질필러랑 질레이저죠. 효과는 사실 이쁜이 수술만한 게 없기는 해요. 약간 취향 차이죠. 질축소 수술은 아예 수술을 해서 질강을 좁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젊고 아직 출산 안 한 분한테는 권하지를 않고 출산해서 질이 많이 늘어난 분들에게 보통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구적이죠. 수술을 해버리니까. 또 중요한 거는 폐경기 이후 질축소술을 많이들 하시는데 너무 좁혀버리면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질이 조금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양을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잘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완돼서 이렇게 늘어나 버린 층을 잘라서 없애고 새 층을 이제 꼬매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방법도 그냥 그 점막을 잘라서 없애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점막을 이용해가지고 주름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질축소 수술의 수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40분에서 1시간이면 됩니다. 금방 되고요. 마취는 수면 마취랑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통증은 많이 없고 일상생활 가능하시고요. 근데 관계는 한 6주 동안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질축소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수술 전에 내진을 해보는데요.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궁이 미리 빠져 있거나 이제 보통 질축소 수술하고 나면은 향후에 빠질 자궁탈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미 자궁탈이 발생을 했거나 그리고 질 후벽 봉합술이기 때문에 질 후벽이 바로 뒤에 이제 직장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너무 얇아져서 거의 한 층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을 못 해요. 하고 싶어서 오셨더라도 내진을 해보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 같은 거 따로 있을까요? 반드시 내진을 하고 항문 진찰도 해야 돼요. 질벽이랑 항문벽이 너무 붙어가지고 얇아져 있는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하고 진찰하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출산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이 이제 옵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애를 낳는 행위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고 그게 옵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왕절개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애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빨리 분만을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혼은 저는 이쁜이 수술은 별로 추천은 안 하고요. 만약에 처음 이제 질 이완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필러 같은 걸 좀 권하겠죠. 근데 아예 수술로 좁혀버리는 건 별로 권하진 않아요. 네. 뭐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이나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둘 다 이제 안전하고 훌륭한 분만이 될 수 있는데요.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사실 산모나 의사나 아기 입장에서 모두 응급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지 되고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기치 못하게 제왕절개를 못하고 그냥 자연분만으로 진행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서 미혼인 경우에 이쁜이 수술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회음절개를 크게 하면 돼요. 회음절개를 크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회음절개도 하나의 프로시저고 상처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이쁜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성감이 이제 오르가즘이나 이런 게 이제 좋아지나. 늘어났던 살이 아무래도 방해가 되니까 이제 성감을 덮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관계를 할 때 자기 만족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질이완이 심해서 관계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거나 민망하게, 아니면 자꾸 성기가 빠진다거나 이러면 자꾸 위축돼서 더 이렇게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런 자신감을 좀 잡아주니까 그런 방향에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질 축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분만이나 노화로 질 이완이 심한 경우, 성관계 시 성기 이탈이 있는 경우,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은 경우, 부부관계에서 흥미가 떨어져 권태기가 오는 경우, 성관계 운동 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잦은 경우, 성관계 시 질을 조이기 어려운 경우,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 선천적으로 골반 근육이 약해 헐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